2026년 3월, 이란 하늘 위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이란 상공을 누볐습니다. 2,500회 이상 출격했습니다. 목표물 1,000곳 이상을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방공망은 단 한 대도 못 잡았습니다. 유인 항공기 격추수 0대, 단 하나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란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는 시진핑이 절대 말하기 싫은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이란의 하늘을 지키던 무기들 상당수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세계에 팔아온 그 무기들, 미국 장비보다 싸고 성능은 비슷하다고 홍보하던 바로 그 무기들이요. 그게 실전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겨냥했고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향해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맞섰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에 나섰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의 방어였습니다. 이란이 하늘을 막으려고 꺼내든 카드, 바로 방공 시스템이거든요. 이란의 방공망은 세 가지 장비를 섞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S-300PMU-2, 이란산 바바르 373, 그리고 중국산 기술 기반 시스템.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중국산 장비입니다. 특히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첫 번째, YLC-8B, 중국산 이동형 방공 레이더입니다. 중국은 이걸 이렇게 홍보했거든요. 스텔스기를 250km 밖에서 잡아낸다. 스텔스기, 쉽게 말해 레이더에 안 잡히도록 설계된 전투기 폭격기입니다. 미국의 F-22, B 같은 것들이요. 이걸 250km 밖에서 탐지한다는 건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두 번째, HQ-9B, 중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최대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100개 표적, 속도는 마하 4 이상, 가격은 러시아 S-400이나 미국 패트리어트의 절반 이하. 이 스펙만 보면 솔직히 살만한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YLC-8B는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당하는 내내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격추 실적 0대, HQ-9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 이스라엘 연합군의 스텔스 폭격기와 정밀 유도 무기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중국 방산의 민낯이 드러났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란에서의 실패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중국산 무기는 이란 전쟁 전에도 이미 2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인도 파키스탄 충돌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서 중국산 장비의 실전 성능이 심각하게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명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 베네수엘라는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미군 항공기가 진입하는 동안 중국산 레이더는 탐지 자체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란입니다. 3번 연속 실전 실패.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세 번째 연속 실전 실패. 이란 전쟁이 중국 방산에 실패한 실험실이 됐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중국은 세계 각국에 이 무기들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무기를 믿고 산 나라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 방산이 무너진 진짜 이유 4가지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탈로그 무기의 한계. 중국 방산업체들이 내세우는 스펙, 사거리, 탐지거리, 속도. 이 숫자들은 이상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실전은 달랐습니다. 극한의 기후, 모래바람, 전자파 간섭. 거기에 미군의 전자전까지 더해지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 설명서에 적힌 성능과 실제 성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동차 연비로 비유하자면요, 카탈로그엔 리터당 20km라고 써 있는데 막상 고속도로에서 에어컨 틀고 짐 가득 싣고 달리면 10km밖에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 전자전 취약성.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 전에 뭘 먼저 하냐면요, 이란의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을 전자전으로 먼저 마비시킵니다.
전자전이란 쉽게 말해 전파와 신호를 교란해서 상대방 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청와대 상황실의 모든 통신이 갑자기 끊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산 시스템은 이 수준의 전자전 환경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가도 신호가 교란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세 번째, 군수비리. 이게 가장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시진핑은 2023년 PLA 로켓군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미사일 연료통에 물을 채운 게 들통났습니다. 발사 시스템 부품을 가짜로 납품했고 연구비를 횡령했습니다. 이게 로켓군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란 전쟁 이후 시진핑은 장비발전부와 방산국영기업 전반으로 반부패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성능 조작, 부품 품질 허위 보고, 시험 결과 날조. 이게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내부 부패가 그대로 실전 성능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기술 전문가들과 고위 장성들이 굴욕적인 실전 결과에 책임을 지고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네 번째, 실전 경험 제로. 중국 방산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간 실전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전쟁이 1979 연중월 전쟁이었는데 그것도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미국은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시리아 작전, 수십 년간 실전에서 장비를 검증하고 전술을 다듬고 시스템 통합 운용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퍼레이드와 에어쇼에서 빛나는 무기랑 실전에서 살아남는 무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전자만 잘하고 후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굴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키스탄 인도 충돌 이후 중국이 파키스탄 정부에 은밀히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패 증거를 덮어달라. 국가가 나서서 실전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은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2,500회 이상의 출격, 1,000곳 이상의 타격,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2026년 3월 3일 PLA, 즉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지도부가 공식 플랫폼에 분석 자료를 올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 얻은 교훈을 5가지 전략적 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요.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 거죠. 표면적으론 우리가 이 전쟁을 분석했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무기가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그걸 안다. 공식 인정이에요. 허드슨 연구소를 비롯한 서방 싱크탱크들이 이 문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이 이번 전쟁을 자국 군사전략 재검토의 계기로 삼고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자국 무기의 실패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그걸 공식 문서로 인정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991년 걸프전을 떠올려 보세요. 이라크는 당시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T-72 전차, 미그-29 전투기, SA-6 방공 미사일, 최강의 소련 장비들이었죠. 그런데 미군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시간 지상전으로 이라크군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제 무기들이 미군 장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소련 방산 수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소련제 무기를 버리고 나토 장비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중국산 무기에 벌어진 일이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SIPRI, 즉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입이 최근 5년간 72% 급감했다는 내용입니다.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일본의 무기 수입은 76% 급증했고 대만은 54% 급증했습니다. 세계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전쟁은 그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란이 약해서 진 거지 중국 무기 탓이냐? 좋은 질문입니다. 직접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PLA 공식 지도부가 공식 플랫폼에 교훈 분석을 올렸습니다. 자국 군사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서를 낼 필요가 없었겠죠. 두 번째, 이건 한 번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인도 파키스탄, 이란. 3번 연속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작전 환경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중국산 장비가 3번 다른 전장에서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말보다 돈이 정직합니다. CPIRI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무기 수입이 최근 5년간 72% 급감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번째, 포린 어페어스도 인정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은 이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 베이징은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토타입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집중력을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됐다. 즉, 중국의 실제 군사 능력이 이란보다 높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산 무기의 이번 실전 실패가 덮이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최첨단 무기와 수출용 무기는 다르거든요. 세계에 팔리는 건 수출용입니다. 그 수출용이 3번 연속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굴욕이 세계 무기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요. 중국 방산 수출은 201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그 하락세의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세계 각국 국방부 장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산 중국산 무기가 저렇게 무력화됐다고? 우리나라 하늘을 저 장비가 지키고 있는데 당연히 재검토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이란 전쟁을 보도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NYT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의 역량을 입증했다. 한화 시스템의 천공, 이 방공 시스템이 실전 성과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웅이는 이미 2022년 UAE에,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2025년 이라크에 수출됐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무너진 자리에 한국 방산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기 수출은 곧 안보 동맹이거든요. 어떤 나라의 무기를 쓰느냐는 어느 진영에 서느냐와 연결됩니다. 중국산 무기의 신뢰 붕괴는 중국의 군사 외교적 영향력 전체를 흔드는 사건인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이 상황은 악몽입니다. 여러 겹의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첫 번째 딜레마, 이란 원유 문제. 중국은 중동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져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이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팔고 기술을 지원한 게 결국 중국 자신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하게 만든 역설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 군사개혁의 딜레마. 부패를 청산하고 실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건 시진핑도 압니다. 그래서 로켓군을 숙청하고 방산업체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PLA의 전투 능력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지휘관들이 처벌받을까봐 보고를 축소하고 혁신을 꺼리게 됩니다. 개혁을 하자니 단기 전력이 약해지고 안 하자니 구조적 부패가 계속되는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 딜레마, 대만 시나리오. 포린 어페어스가 지적한 대로 이란 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집중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점에서 중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산 무기의 실전 실패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대만을 침공하려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 군사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대만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요. 역사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무기는 선전으로 팔리지만 전쟁터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1991년 걸프전이 소련 방산의 신화를 무너뜨렸듯이 2026년 이란 전쟁은 중국 방산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는 헤즈볼라의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이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방산 수출이 급증했죠. 실전 결과는 광고보다 강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실전에서 살아남아야 진짜 무기다. 이 교훈은 중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모든 나라, 무기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앞으로 세계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2,500회 출격, 1,000곳 타격, 유인 항공기 격추 0대. 이건 베네수엘라, 인도 파키스탄에 이은 세 번째 연속 실전 실패입니다. 원인은 네 가지였습니다. 카탈로그와 실전의 괴리, 전자전 취약성, 군수비리, 실전 경험 부재. 중국 PLA 지도부는 이를 공식 인정하고 전략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 수입은 5년간 72% 급감했고 그 빈자리를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방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최악의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군사 개혁을 하자니 단기 전력이 약해지고 안 하자니 이 굴욕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A. 이번 이란 전쟁이 중국 방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B. 중국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 더 강해질 것이다. 댓글에 A 또는 B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산 무기가 실전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면 당신이 그 나라 국방장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